X106 빡세게 사용해보고 왔습니다. 외관의 모습은 쉽게 말해서 그대로입니다. 소소한 변화들이 있지만 사용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화들이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3m 밖에서 봤을 때 그 차이를 모르게 하겠다는 디자이너의 의지가 잘 반영되었죠. 사실 새로운 디자인으로 나왔다면 어땠을까 생각도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디자인은 즐겁잖아요. 저도 아이폰 디자인이 크게 바뀌어야만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렇지만 X100 시리즈는 4세대에서 5세대를 넘어가는 시점을 제외하곤 드라마틱하게 바뀐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소소한 변경점들이 있으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단 플레이트의 라인이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기존에는 아래에서 파 올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부드럽게 흘러내려가는 듯한 라인입니다. 둘 다 예쁘지만 인상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노출 다이얼이 미세하게 높이가 낮아져서 틈이 줄었고 플래시 부분이 더 커지고 확실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상단에 센서가 있는 위치를 표시하는 부분이 바뀌었고 블루투스 버튼 표기가 생겼습니다. 하단 플레이트는 특정 각도에서 볼 때 세로선의 브러싱이 살짝 보이는데 의도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가공 과정의 흔적으로 보여요. 삼각대 홀이 조금 더 앞으로 당겨졌고요. 큰 차이는 없겠지만 손떨방 모듈 때문에 렌즈가 조금 더 앞으로 배치가 되면서 내부 구조나 무게중심의 변형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것조차 잘 안 보이지만 그나마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레버 디자인인데요. 보면 볼수록 빨간 색상이 빠지고 같은 색으로 통일된 부분이 더 어울린다고 느낍니다. 디자이너의 눈으로 볼 때는 지난 15년간 정말 많이 다듬었구나, 끊임없이 완성되어 가고 있구나 싶어요. 하지만 일반 소비자의 눈으로 봐서는 솔직히 차이가 거의 없다. 외관은 쉽게 말해서 그대로다 라고 봐도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만 손으로 잡았을 때 그 생각보다 그 차이를 알겠더라고요. 산업 디자인과 친구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잡자마자 컴팩트함이 느껴진다는 거였죠. 실제 바디 사이즈는 줄지 않았지만 손에 착 감긴다는 뜻이었어요. 그립 부분을 0.5mm 두껍게 만든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게가 43g 살짝 더 증가했는데 그립을 변경한 덕분에 그 무게를 비교적 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배터리가 47g 정도 하거든요. 개봉기 때 보셨겠지만 처음에 배터리가 들어간 무게인 줄 알았어요. 딱 배터리 무게만큼 무거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본체도 0.2mm 두꺼워지기도 했고요. 원래 카메라는 손으로 잡는 모양의 특성상 손으로 잡는 그립 부분이 두꺼울수록 안정감을 느끼긴 하죠. 이는 확실히 그립 부분만 잡고 다녀도 큰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편안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와 진짜 편해졌다 정도는 아닙니다. 보기보다는 유의미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정도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성능입니다. 5세대 프로세서와 센서가 들어가면서 2600만 화소에서 4000만 화소로 올라갔죠. 처리 속도도 AF도 이에 따라서 같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XH2S와 XT5를 요즘 제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뭐 대단히 빨라진 것을 체감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딱 XT5 수준이라고 느껴졌어요. 당연히 동일한 센서와 프로세서를 쓰니까요. 아시죠? 원래 후지는 센서랑 프로세서를 차별 없이 넣어주는 거. 미세한 스펙 차이는 있지만 센서와 프로세서를 제외한 외관과 그로 인한 사용성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이전 세대 센서와 프로세서를 넣었던 X100V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사람의 눈도 잘 잡고 AF가 개선된 것이 느껴집니다. 피사체 인식 AF에 대한 언급을 발표에서 했는데요. 좀 잘 잡는데 정도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 외에도 조금씩 빨라지고 좋아진 부분이 있는데 5세대 프로세서와 센서 덕분이니까 이 정도로만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용성이 아주 크게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줌인데요. 디폴트 옵션은 아니었지만 초점을 수동 모드로 사용하지 않을 때 초점 링을 디지털 줌으로 설정했거든요. 4000만 화소가 되니까 훨씬 말이 됩니다. 이제 한 번 줌을 해도 이전 픽셀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디지털 줌이 아주 쓸만해진 겁니다. 라이카 Q3처럼 끊어서 줌이 되는데요. 50mm, 70mm 두 번 줌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줌까지 하면 화소가 조금 아쉬워 보이나 50mm까지는 X100V 정도의 화질이라 아주 봐줄만 합니다. 고로 5세대 센서로의 업그레이드는 해상도가 좋아졌다는 정도의 업그레이드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X100 시리즈에서 가장 아쉬운 게 렌즈 일체형 단렌즈라는 점인데 그래도 준수한 수준의 디지털 줌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이 기기에는 굉장한 업그레이드라고 느낍니다. 이제야 이 디지털 줌 기능이 말이 되네요.
LCD와 뷰파인더 모두 전작이랑 동일한 수준의 높은 품질을 보여줍니다. 제가 후지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죠. 찍은 결과물을 순간적으로 확인하는 LCD의 색상 재현력과 품질이 좋아서 사진을 찍는 경험을 긍정적으로 증가시켜줍니다. 그런데 이왕 디자인 변화보다 성능 업그레이드에 중점을 맞춘 거 뷰파인더의 디스플레이 크기를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네요. LCD의 각도 범위가 아주 조금 더 늘었는데요. 틸트가 원래 30도 정도만 되었는데 이번에 45도까지 됩니다. 분명 더 편해진 것은 맞지만 솔직히 체감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눈에 띄는 또 다른 업그레이드 중 하나는 바로 아이비스입니다. 이제 드디어 손떨림 방지가 되는데요. 셔터 속도를 60분의 1초까지 내려도 손으로 들었을 때 안 떨리는 사진이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영상을 찍을 때도 더 수월하고요. 다만 6.0 스탑이라서 확실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그냥 디자인을 크게 바꾸지 않고 이 작은 기기에 손떨방을 넣어준 것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손떨림 부품은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는 덜그럭거리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전작에 비해서 불쾌해진 경험이 바로 전원을 끄고 이 카메라를 들고 다닐 경우입니다. 팔이 움직일 때마다 카메라를 든 손에 센서가 움직이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조용한 공간에서는 소리도 들리고요. 손떨림 방지가 들어있는 기기는 죄다 느낄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엑스펙 V를 사용하다가 넘어온 입장에서 유격 하나 없이 단단한 느낌을 주던 전작에 비해 이 덜그락거림은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전작 리뷰에서 영상 아예 찍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해상도도 그렇지만 결정적인 부분은 바로 발열 때문이었습니다. 엄지손을 대는 부분이 뜨거워져서 따뜻한 실내에서 촬영 시 발열로 금방 꺼지거나 하였거든요. 이 엑스펙 6은 기대보다는 오래 갔습니다. 4K로 짧은 영상을 찍어도 엄지 부분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지 못했고요. 배터리도 예상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갔어요. 새로운 프로세서 덕분에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이점을 본 것 같습니다. 물론 6.2K까지 촬영이 되면서 영상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 영상을 이 카메라로 찍을 것 같지는 않아요. 우선 뷰파인더와 다이얼 조작에 특화된 이 카메라는 실제로도 이 하이브리드 뷰파인더 부품이 진짜 비싸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기를 영상 디바이스로 사용하려면 뷰파인더의 활용성은 떨어질 것이고 매뉴얼 버튼, 특히 ISO 버튼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셔터 스피드 버튼과 통합되어 있는 형태는 영상 촬영의 귀찮음과 흔들림을 더하는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또 여전히 영상에서는 배터리가 객관적으로 오래가지 못하고 SD카드가 UHS-2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UHS-2 슬롯은 진짜 업그레이드 해주지 너무 아쉽네요. 애초에 카메라가 사진에 중점을 둔 기기라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옵션을 넣어줬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 급할 경우에 이 카메라 밖에 없다면 찍어야겠죠. 결과물로 잘 나오고요. 하지만 영상을 촬영할 목적으로 구매할 카메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진 80, 영상 20 정도의 비율까지는 오케이. 그 이상으로 영상의 비중을 늘린다? 차라리 투바디를 가거나 다른 기종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색감. 20개의 필름 시뮬레이션을 지원하는데 중형 카메라에만 들어있던 리얼 아이스가 들어갔죠. 지금까지 나온 이미지들의 하단에 어떤 필름 시뮬레이션으로 촬영을 했는지 적어놨습니다. 확실히 조금 더 마젠타, 그러니까 붉은기가 돌고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노랗게 나오는 동양인의 피부에 좀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부톤은 되게 만족스러운데 사실 전 아직 클래식 크롬, 클래식 네거티브가 훨씬 매력적입니다. 아직 제가 리얼 아이스를 얼마나 사용하게 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만 이 부분은 완전히 개인의 취향이니까 직접 이미지를 보시면서 느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20개의 필름 시뮬레이션이 있으니까 이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취향에 맞겠죠? 옵션이 많아지는 것은 언제나 장점. 기존 엑스펙 V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반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죠. X100의 정체성과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조금씩의 업그레이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제품을 기다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는 걸 원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아쉬운 지점은 많다고 느낍니다만 그래도 종합적으로 보면 후지필름의 입장에서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이 사이즈의 손떨방을 넣어줬고요. 디자인도 더 다듬어서 완성도를 더 높이고 화소까지도 높아서 그나마 있던 아쉬움을 덜어냈거든요. X100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2024년에 걸맞는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합니다. X100 시리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제 결론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번 신작은 X100 V가 일반적인 카메라로서 가진 단점들을 보완하는 업데이트가 아닌 X100 시리즈가 가진 정체성과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만 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면 우선 X100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해요. 지금의 후지를 있게 한 X100 시리즈는 편하게 전문적인 사진을 찍기 위한 프로 카메라가 정체성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에서 주지 못하는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오는 재미를 추구하는 카메라이죠. 그래서 그렇게 물리적인 조작 버튼도 많고 소재와 마감에 신경을 쓰고 아름다운 디자인에 시간을 들이고 하이브리드 뷰파운더와 같이 사진의 결과물과는 아무 상관없는 부품에 돈을 씁니다. 이 돈이면 뭘 산다,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카테고리가 애초에 다른 느낌이죠.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1억으로 슈퍼카를 살 수도 있지만 대형 버스를 살 수도 있죠. 대형 버스가 필요한 버스 기사님께 그 돈이면 부가티를 산다는 느낌이랄까요. 부가티를 대형 버스가 대체할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요지는 이 카메라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카테고리가 다른 제품임을 파악하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니의 알파7 마크4를 원하는 사람이나 멀리 갈 것도 없이 후지의 XH 시리즈를 원하는 사람은 이 카메라를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브이로그를 찍고 싶은 사람도 이 카메라는 고려 대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진을 30매 정도 더 찍을 수 있도록 늘어났지만 영상을 찍기에는 부족한 배터리 용량, 듀얼 SD카드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물론 SD카드가 배터리 넣는 곳이랑 통합되어 있는 것, 오디오와 컨트롤을 위한 인풋이 범용성이 적은 2.5mm 단자로 통합되어 있는 것, 마이크로 HDMI, 이 모든 단자가 다 한 곳에 모여 있는 것, 그게 하필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사용하는 확장성을 생각했을 때 엄청난 불편함이고요. 틸트 각도의 한계로 셀카를 찍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피가 리코 GR처럼 작지도 않아요. 애초에 이 카메라는 브이로그나 영상을 찍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카메라도 아니고 삼각대에 놓고 찍으라고 디자인된 카메라도 아니고 단자를 연결해서 제대로 상업 사진을 찍으라고 설계된 카메라도 아니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물론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치는 갖추었지만 굳이 이걸로 원한다면 뭐 할 수 있게는 해드릴게 정도의 스탠스입니다. 최적화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냥 일상에서, 여행지에서 들고 다니면서 틱틱 찍는 거죠. 그래서 셔터홈도 XT5처럼 찰컥이 아니라 틱, 짝 같은 소리를 넣었을 겁니다. 그러니 방금 말한 X100 6이 가진 단점들은 사실 X100 6의 사용성대로 사용한다면 체감을 절대 하지 않는 단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카메라 기준이 아닌 일상을 기록하는 카메라의 기준에서 X100 6은 어떠한가?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만족합니다.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를 들면 사진 작가라 가지고 업으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챙겨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일상에서 항상 소지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줘요.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샀어도 무거우면 안 들고 나갑니다. 먼지만 쌓여요, 진짜로. 그래서 일상을 기록하는 데일리 카메라의 첫 번째 조건은 가볍고 작아야 합니다. 부담 없이 외출할 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정도의 부피감과 무게여야 해요. X100 6은 딱 그런 카메라의 마지노선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커지면 안 돼. 그리고 데일리 카메라의 두 번째 기준, 제품 자체에 애착이 갈 정도로 아름다워야 합니다. 미관도 그렇고 만지는 느낌도 그렇고 자꾸 만지고 싶고 들고 다니고 싶어야 그걸로 사진을 찍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진을 찍으러 나가는 게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이번 외출의 목적이 사진 촬영이 아니라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존재하는 카메라라는 도구는 짐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데일리 카메라는 일상에서 언제 어떤 사진을 찍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비록 한 장의 사진을 건지지 못했더라도 역시 괜히 들고 나갔어, 무거워, 이런 느낌이라면 다음번 외출 시에 과연 오늘 사진을 찍을지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외출의 목적이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를 두고 나가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오늘 외출에서 단 한 장의 사진도 건지지 못하는 거예요. X100 6이 혹은 X100 시리즈가 저에게 가장 사랑받는 이유는 자꾸 만지고 싶고 가지고 나가고 싶은 카메라라는 거예요. 만듦새도 좋아서 딱히 뭘 안 찍어도 좋고요. 예쁘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관심을 가지고요. 심지어 이 카메라를 피사체로 삼아서 아이폰으로 이 카메라를 찍어도 인스타감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추가적으로는 이 카메라는 매뉴얼 버튼을 조작하고 뷰파인더로 사진을 찍는 손맛, 그 과정에서 오는 노스텔지아를 유도하는 카메라입니다. 그걸 위해 비싼 부품을 많이 넣었어요. 209만 원에는 아마 그런 사진을 조작하는 감성값으로 100만 원은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사진 찍는 걸 제쳐두고 그 불편함에서 오는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만이 이 카메라를 잘 샀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자, 그럼 누구에게 추천하느냐? 방금 설명으로 X100 시리즈를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려봅니다. 우선 X100 시리즈가 없는 분들,
달러로 1,599달러 세금 빼고 엔화가 28만 원인데 한국 가격이 209만 원이면 한국에서 정발가로 사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보이고요. 비록 전작인 엑스백 V의 정가보다는 비싸졌지만 최근에는 엑스백 V를 정가로 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세대를 정가로 구매하는 방법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요. 물론 전작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싸게 구할 수 있다면 말리지 않아요. 더욱이 멀리서 보면 거기서 거기라 딱히 구형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애초에 이전에 산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디자인을 크게 바꾸지 않는 것이라고 디자이너 분께서도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역으로 그걸 이용해 보자고요. 전 세대를 사도 이번 세대를 산 것만 같은 기분. 엑스백 F나 그 이전 세대가 있으신 분들 이번 기회에 업그레이드를 추천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게 바뀌었고요. 비록 전작에 비해 디자인의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10주년을 맞는 엑스백 V 때 디자인이 많이 다듬어졌어요. 확실히 과거 디자인을 그대로 모사하는 게 아니라 지난 15년간 다듬고 다듬어서 완성도 높은 클래식 카메라라는 장르의 디자인을 완성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엑스백 V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솔직히 이번에 굳이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이 카메라가 나오기 직전까지 큰 아쉬움 없이 엑스백 V를 잘 써오던 유저로서 굳이 이걸 또 사야 할 필요가 있나? 지금 만족한다면? 하는 생각입니다. 드라마틱한 외형의 변화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만약 엑스백 V가 해상도가 너무 아쉬웠다거나 손떨방이 없어서 너무 불편했다거나 이렇게 이번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너무 원하고 있으셨다면 예외적으로 유의미한 업그레이드일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이런 분들은 스스로가 기종을 업그레이드 할지 말지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전히 엑스백 시리즈의 사용성을 생각하면 이전 작도 큰 불만 없이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되게 니치하고 변태적인 시장을 대상으로 개발한 카메라인데 허니 버터칩 마냥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들다네요. fuji 팬으로서 잘 나가는 건 좋은데 fuji 소비자로서 수요를 못 따라가는 공급은 굉장한 불만이네요. 결론,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불편한 매력을 가진 엑스백. 그런데 이제 더 편해졌네요.